오늘은 스트레치부터 시작합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 명령어입니다. 사물의 크기를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늘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트레치입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선택한 다음 분해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맞죠? 자, 스트레치 명령어를 쓰시려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치는 첫 번째,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함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선택하는 사물,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걸침 선택, 하나는 포함 선택. 영어로 얘기하면 포함 선택은 윈도우 셀렉트, 걸침 선택은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스트레치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요건 포함 선택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세로선 하나가 포함되어진 거죠. 자, 다 선택했어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세컨 포인트. 이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동한 거죠. 네. 스트레치를 하려면 이렇게 스트레치,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게 걸침 선택이죠. 지금 여기와 여기가 걸쳐졌고 이 선은 포함되어졌고, 엔터 클릭하고, 자,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끝점, 아니 끝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끝단 또는 끝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레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끝점 선택된 거 맞습니까? 여기 끝점 선택된 거 맞습니까? 누가 움직여요? 이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얘는 포함된 거죠. 지금 이 세로선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늘리기가 안 돼요. 누가 포함된 거냐면 여기 있는 바로 이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들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즉, 이렇게 포함되어져야 돼요. 여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이 선이 선택된 거 맞죠? 교차 선택인데 끝점이 안 들어갔죠? 안 돼요.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끝점이 들어가야 돼요. 스트레치, 엔터, 기준점 잡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100mm가 늘어나겠죠. 자,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그냥 숫자만 써도 돼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이나 혹은 평행사변형으로, 자, 이와 같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랭스는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아, 스트레치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엄청 많이 사용해요. 자, 보세요. 이번엔 랭슨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각도도 몰라요. 단지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뭘 써야 되나요? 익스텐드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 익스텐드, 다시 삭제. 맞습니까? 자, 랭슨을 보도록 하죠. 랭슨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랭슨이 어디 있을까요? 자, 리버스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랭슨 여기 있어요.
지금 lengthen이라는 명령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lengthen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옵션들을 먼저 선택하라고 뜹니다. 델타라고 하는 것, 이 델타라고 하는 건 커지고 작아지는 값. 플러스 값을 넣으면 커지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작아집니다. 이걸 증감이라고 합니다. 증가하고 감소한 값, 증감값. 퍼센트, 이건 백분율임이죠. 100%를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사물이 줄어들겠죠.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예 내가 500mm가 필요해. 그럼 500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선택해 주면 선이 500mm가 딱 맞춰져요. 그 다음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내가 적당히 눈대중으로 맞추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나믹부터 갑니다. 선택하고 객체 선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 여기 선택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납니다. 여기 선택했어요?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납니다.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익스텐드처럼 그대로 연장선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동적인 이런 뜻입니다. 랭스는 이번엔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요. 자, 토탈을 누르면 토탈 랭슨, 즉 전체 길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제가 전체 길이를 300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네, 요 선이 300mm 짜리인 거죠. 두 번, 세 번 누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300mm로 딱 맞춰졌으니까요. 자, 다시 또 볼까요? 랭슨. 자,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라 그랬어요. 100보다 크면 커집니다. 자, 퍼센트. 기본값은 100%입니다. 그러면 1대1이라는 뜻이죠. 제가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나요. 가장 가까운 끝점이요. 이와 같이. 다시 봅니다. 랭슨 퍼센트. 자, 7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보다 작으니까 70%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랭슨 델타. 델타는 실질적인 길이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델타를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마이너스 50mm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눌러도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이건 50mm보다 더 작은 거죠. 자, 먼저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이렇게는 중심선이죠. 자, 그 다음 이 수직선으로부터 여기가 28도입니다. 요 사이 각도가 28도죠.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트 쓰시면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후 카피 복제 한번 하고 마이너스 28도. 자, 이렇게 돌아가야 플러스죠.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8도. 네, X라인, 뭐 앵글 이런 거 필요 없죠. 로테이트만 쓰시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반지름 38.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은 맞추어 주고요. 서클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주세요. 필렛. 그러면 금방 선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트림으로 나머지 선 정리했습니다.
제가 딱 맞춰서 딱 붙여서 정리했죠.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옵셋 했죠. 이제 옵셋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뭘 쓰면 돼요? 랭슨 델타 3mm. 그러면 굳이 옵셋 하지 않더라도 그냥 랭슨 델타 3mm 그러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의 길이를 맞추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옵셋 45mm,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그 다음 어떻게 갈까요? 옵셋 10mm.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이 선을 로테이트 해도 되고 아니면 X라인으로 세로 그리셔도 되고. 자,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역시 필렛. 자, 트림으로 선을 자르면 하단부, 좌하단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 선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옵셋 106mm. 여기네요.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이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죠. 옵셋 10mm, 옵셋 71mm. 네, 여기네요.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트림으로 싹 정리합니다.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정리. 자, 트림. 자, X라인. 아니, 이번엔 로테이트 해볼까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그리고 이쪽이 너무 클까요? 안 되네요. 그럼 트림으로 뭐 열심히 잘라야죠. 안 되는 건 열심히 자르면 되겠고. 필렛 반지름 10mm. 아까 반지름이 10mm가 있어서 그렇군요. 트림. 자, 트림. 네. 필요 없는 거 뭐 가차 없이 자르면 되죠. 딱 절반 그린 거죠.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96mm. 여기가 작네요. 더 높은 거네. 옵셋 106mm. 여기인데 원래 여기까지네요. 얘가 원래 여기까지네요. 스트레치. 됐나요? 네, 스트레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미러. 대칭. 조인. 선이 여기 두 개잖아요. 여기 선 두 개잖아요. 옵셋 38mm, 옵셋 4mm, 트림, 필렛 반지름 2.4mm, 랭슨 델타 3mm.
그러면 완성됐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도 그렸고요. 명령어 없이 선택을 하면 이 파란색 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파란색 점이 그립, 즉 손잡이라고 했어요. 자, 이 손잡이를 그냥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커맨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스트레치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늘리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동도 돼요. 보세요. 처음엔 스트레치죠? 엔터.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무브로 바뀌어요. 다시 엔터. 로테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스케일 들어갑니다. 엔터. 미러 됩니다. 대칭. 다시 엔터. 이번엔 다시 스트레치. 우리가 썼던 여지껏 공부했던 바로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 미러, 이렇게 5개가 그립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명령어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선택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늘려버려요. 이런 작업 많이 해요.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그 오른편에 있는 트림하고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트림의 간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이 2개입니다. 자, 먼저 보세요. 명령어로 할 겁니다. 브레이크. 그럼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되고요. 그 다음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클릭. 그러면 트림된 거 맞습니까? 트림은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을 했지만 브레이크는 어떻게 돼요? 직접 없어질 부위를 직접 클릭하는 거죠. 자, 언두. 브레이크. 제가 여기를 클릭할 건데, 이 지점을 클릭할 건데 원래 위치는 여기예요. 그런데 일단 선택은 해야 되겠죠? 자,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한 이 정도를 자르고 싶은데, 근데 보시면 커맨드를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브레이크는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는 점이 바로 퍼스트 포인트이지만 언제든지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하고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끊는 위치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처럼. 딱 요 구간만 없애고 싶어요. 딱 요 구간만 잘라서 없애고 싶습니다. 자, 브레이크. 일단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게 선택이 돼요. 먼저 만들어진 게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을 눌러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 교차점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선택돼요. 누가 나중 만들어졌나요? 이 수직선이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트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선택을 합니다. 내가 자르고자 할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합니다.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야 온전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이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트림할 때도 있어요. 이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 퍼스트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세컨 포인터 어때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 2번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요. 선이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점 브레이크, 점 2개를 입력해서 끊어내는 두 점 브레이크가 있고, 지금처럼 한 점을 2번 클릭해서 끊어내는 한 점 브레이크가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보시면 아이콘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정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두 점 브레이크예요.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있죠. 얘가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교차점 클릭. 다시 선택하고 교차점 클릭. 그러면 바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2번 클릭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클릭해도 브레이크가 일어나도록 미리 명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한 점 브레이크 특징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선택하고 명령어 실행하고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한 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음이요. 자, 렉탱글, 폴리곤, 육각형, 에지. 자, 지금 제가 그린 것들은 공통적으로 폴리라인이죠. 얘네들은 폴리라인입니다. 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하다.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분해된 거 맞습니까? 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분해할 때 쓰는 명령어 익스플로드. 이거 어레이 할 때도 썼습니다. 렉탱글,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글. 그 다음에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묶여서 작업이 안 돼요.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익스플로드요.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와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드 말 그대로 분해입니다. 익스플로드와 반대되는 건 결합하는 조인 기능인 거죠. 다만 어레이는 조인이 안 돼요. 네, 얘네들 이렇게 폴리라인 같은 경우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만 조인이 되는 거죠. 다시 조인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하고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포인트 p타입. 별거 없어요. 자, 포인트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화면상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하고 클릭하면 점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화면상에 점 하나 딱 찍히고 끝나요. 자, 이번엔 p타입입니다. p타입이 뭐냐면 포인트 타입이요. 포인트 스타일입니다. 점의 모양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의 모양이 바뀝니다. 또 하나, 포인트 사이즈가 있어요. 점의 크기. 점의 크기가 두 가지의 크기로 나눠지는데 위의 것은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의 상대적으로 란 뜻으로 화면의 5% 크기로 보여줍니다. 아래 옵션은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즉 절대 단위,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5로 적혀 있잖아요. 5mm로 보여줍니다. 보통은 그냥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상대적으로 화면의 5%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화면의 5%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크기를 바꾸고 나서 적용을 하려면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셔야 돼요. 이게 화면 재생 명령입니다. 자,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라인을 제가 470mm짜리로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카피 하나 더 복사하죠. 둘 다 470mm짜리입니다. 네. 디바이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분입니다. 등분.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메주어는 일정한 길이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했냐면 패스 어레이에서 설명드렸어요. 경로 배열할 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두 가지 했었어요. 명령어로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디바이드 선택하고 6조각 6등분 된 거 맞나요? 자, 선이 잘려졌나요? 아니요, 안 잘려졌어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점이 들어간 거예요. 자, 포인트 타입이 기본값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요. 그죠?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포인트를 못 쓰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못 쓴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포인트하고 P타입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P타입 그리고 점의 위치를 바꾸면 모양을 바꾸면 이 자리에 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메주어. 자, 가장 가까운 끝점부터 선택한 가장 가까운 끝점부터 나갑니다.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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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리. 역시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 포인트에서부터 여기 있는 포인트까지 선을 연결해야 돼요. 혹은 원을 그려야 돼요. 자, 보시죠. 라인. 포인트가 교차점이 있네요. 인터섹트. 교차점 나오나요? 안 잡혀요. 다시. 원의 중심점이 있네요. 센터.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원에 관련된 오스냅을, 점에 관련된 오스냅을 쓰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표가 있어요. 연안에도 있고 먼바다에도 있어요. 보통 연안에 있는 부표는 그 부표 아래 암초가 있을 때 그 배들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부표 밑에 뭔가 있는 거죠. 근데 먼 바다에 나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 맨 끝에 뭘 달아놔요? GPS하고 부표를 달아놔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부표 밑에 뭐가 있다고요? 그물이 있다고요. 네, 이게 부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 아래 뭐가 있냐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점이 수학적인 정의로 따지면 점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면적이 없습니다. 부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점은 그냥 말 그대로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점에 관련된 오스냅이 바로 여기 있는 노드와 니어레스트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드가 점에 관련된 오스냅입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란 뜻입니다. 모든 객체를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노드와 니어레스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라인. 자, 노드라는 오스냅 보이시죠? 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노드 오스냅을 쓰셔야 돼요. 노드. 이렇게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점은 딸랑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서 옆에 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을 찾는 오스냅을,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노드, 니어레스트 혹은 노드 센터, 그 다음에 니어레스트 엔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노드하고 니어레스트입니다.